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늦은 시간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청하러 와주신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대한비뇨의학회 80주년으로 학회에서 진행하는 비뇨기계 강의 시리즈. 오늘은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현재 대한비뇨의학회의 홍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정환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던 이제 저희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이사로 활동 중이신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박지영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으셔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소변의 피가 혈뇨입니다. 혈뇨라는 증상은 사실 이제 다양한 환자분들이 오는데 환자분들마다도 각자 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의사가 추정하는데 이 나이라는 게 특히나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에 맞는 이제 개인에 맞는 이제 평가와 대처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이제 부제목으로 나이대에 따라 다른 혈뇨 원인의 대처 방법으로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이제 대처법을 혈뇨가 비쳤을 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인턴과 전공의를 모두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수료를 했고 현재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대한비뇨의학회 홍보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 닥터 유튼튼과 인스타 채널의 유스트롱을 운영을 했다가 현재는 제 개인 사정으로 활동은 하고 있지 않고요. 또 조만간 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또 새로운 이름으로 열 예정이니까 혹시나 나중에 이제 시청자분들의 알고리즘에 제 얼굴이 뜨게 된다면은 이제 반겨주셨으면 좋겠고 기왕이면 구독까지 눌러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이번 강연의 목차는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 혈뇨는 뭘까요? 혈뇨란 쉽게 말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 상태죠. 소변에 피가 섞여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눈으로 본 소변에서 이렇게 빨간색 피 색깔이 있을 때 피가 섞여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소변의 색깔은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정상적인 색깔은 이렇게 연한 노란색인데 소변의 색깔은 이제 사람의 건강 상태와 수분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수분이 부족할 때 이렇게 농축이 돼서 진한 주황색으로 보여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이제 색깔의 소변을 가지고 혈뇨로 착각을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혈뇨의 색깔은 이렇게 빨간 모습을 보여야 하고요. 또 피가 이제 어느 부위에 어느 양 그리고 어느 시간에 따라 이제 원인에 따라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빨간색 계열 중에서도 이렇게 밝은 빨간색으로도 보일 수 있고 검은 빨간색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소변에 피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디서 날 수 있을까요? 사실 소변이 만들어지고 이제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지나다니는 모든 길목 어딘가에서 피가 나면은 사실 소변에 피가 섞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는 장기로 이야기하면은 콩팥이 있고 요관이 있고 방광 그리고 요도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만 있는 전립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적혀 있는 이제 질환들이 각자 장기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인데 여기에 모든 질환들이 다 적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본인이 소변에 피가 났다고 한다면 이 어딘가에서 문제가 이런 질환들로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뇨는 생각보다 흔한 증상입니다. 이제 국내 학회 조사에 따르면 50에서 70대 성인 중에 약 15%가 혈뇨를 경험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질병만 있는 사람들만 혈뇨로 보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성인들도 막상 건강 검진을 해보면 2.4에서 31%까지 혈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비뇨의학과를 찾아오시는 외래 환자분들의 이제 5명 중에 1명이 혈뇨 증상으로 내원을 하십니다. 그럼 혈뇨를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이제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는 3가지를 용어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쉬운 눈에 보이는 혈뇨 그런 거를 저희는 유관적 혈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세 혈뇨
미세혈류는 이제 실제 소변 색깔은 정상처럼 보이지만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 소변 검사를 했을 때 피의 성분인 적혈구가 3개 이상 한시야에 이제 보였을 때를 미세혈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자멸이라는 용어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건강검진 때 많이 보셨을 이 종이검사 결과지, 이 검사를 딥스틱 검사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혈류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를 요자멸 양성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3개 중에서 저희 이제 비뇨약과 의사들이 실제로 이제 의미 있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혈류의 기준은 바로 요 미세혈류에 적혀 있는 현미경에서 실제 피의 성분인 적혈구 3개 이상이 보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저희가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 피가 아닌가, 혹은 이렇게 종이 검사로만 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왔으니까 나는 혈류인가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다른 원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피의 성분인 적혈구가 섞여 있어야, 그것도 3개 이상이 섞여 있어야 혈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검사 방법과 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혈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임의로 만든 건강검진 소변 검사 건강검진 결과표를 이제 만들어 왔는데, 이게 2가지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2가지 검사 결과에서 모두 이제 이 환자는 이제 요자멸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2 결과 모두 혈류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제가 빨간색 네모 박스로 친 결과들이 현미경으로 본 소변 검사 결과인데, 앞선 결과에서는 실제 피의 성분인 적혈구가 15개에서 20개가 관찰이 되었고, 뒤의 결과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즉 앞선 결과가 실제 피가 섞여 있는 진짜 혈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뒤의 결과는 실제 피가 섞이지 않고 그냥 요 자멸 반응에서만 양성이 나왔던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짜 혈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도 혈류는 이제 통증에 따라서, 이제 혈류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의사가 이 환자의 혈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추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류는 왜 생길까요? 네. 혈류는 이제 저희 강의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흔하게 걸리는 이제 원인들이 다 다릅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이 나이대에는 이 질환들만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이 나이대에는 이런 질환들을 중점적으로 의사가 진료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아와 청소년에는 요로감염, 사구체 질환, 선천성 질환이 주요 원인이고, 성인 때부터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요로결석의 빈도가 많아지고요. 또 60세 이상의 노인에서는 나이와 관련된 질환들, 이제 그 중에서도 암을 특히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나이대에는 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뿐만이 아니라, 암은 놓치면은 또 한 사람의 생명에 있어서 위협적인 중증 질환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류를 유발하는 사고치성 질환, 대표 질환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 소변이 만들어지는 이 콩팥 안에 사구체라는 단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혈류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이제 보통 혈류와 함께 단백뇨와 이제 부종 같은 증상이 동반할 수 있고,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장내과 진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이제 소변이 만들어지고 나와서 배출되기까지 지나가는 이제 모든 길목 쪽에 생기는 질환들을 비사고체성 이제 질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질환들을 보시면 이제 모두 익숙한 질환들이죠. 예, 이런 질환들을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요로감염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방광염, 그리고 남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전립선염이 이제 대표적인 요로감염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은 그 방광에서 소변이 빠져나가는 이제 좁은 길목에 전립선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립선염 때문에 심하게 부으면은 소변을 못 보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로 감염은 기본적으로 치료는 이제
가벼운 감염 같은 경우는 먹는 항생제서부터 심한 경우에는 입원해서 주사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세균이라는 게 요도로 침투를 해서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은 이제 방광, 요관, 신장까지 이제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심하면은 이제 혈관을 타고 올라가서 전신 감염, 즉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요로 감염도 항생제로 치료를 하셔야 되고, 또 치료 후에는 균 배양 검사를 통해서 없어졌는지 확인까지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요로 결석은 평생 인구의 약 7에서 13%가 경험할 정도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걸리는 질환인데, 성인 때부터 이제 한 20대부터 많이 걸리기 시작하고, 이제 크기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결석이 작으면은 물을 많이 먹고 해서 자연 배출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결석이 위치가 좋지 않거나 또는 이제 크기가 크다면은 체충격파 또는 내시경 수술, 혹은 이제 피부를 뚫고 이제 결석을 제거하는 수술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남성분들이 굉장히 흔하게 걸리는 질환이죠. 실제로 50세 이상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 흔한 질환이라고 하고, 60대에는 70%, 70대에는 80% 이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집니다. 전립선은 방광에서 소변이 빠져나가는 이 좁은 길목 요도의 터널처럼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처럼 심하게 비대해지면은 이제 주변에 송산을 주어서 혈뇨를 일으킬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남성이 소변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 또는 수술법 치료까지 다양하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굉장히 드물지만은 대학병원에서는 은근히 자주 볼 수 있는 질환들로 대표적으로 호두깎이 증후군이랑 요로 손상이 있는데, 호두깎이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대동맥에서 나오는 상장강동맥이 이제 신장에서 빠져나오는 신장정맥을 압박을 해서 좌측 신장의 압력이 올라가서 이 안에서 혈뇨를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보통 대개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을 찌우세요라고 하면은 이 두 혈관 사이에 지방 쿠션이 생겨서 이제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심한 증상이 있을 때는 이 혈관 위치를 바꾸는 수술까지 필요합니다. 이제 요로 손상은 이제 사람이 크게 다쳤거나 혹은 사고가 났거나 할 때 이제 신장이나 요관, 방광 이런 장기들이 손상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신장이나 방광이 파열된 이제 신장 파열, 방광 파열과 같은 경우에는 그림처럼 소변이 몸 안으로 이제 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빠른 처치를 요하기 때문에 얼른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네, 이제 실제로 피가 섞여 있는 혈뇨가 있다면은 이제 아까 이제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보셨듯이 실제 피가 아닌데 이제 눈으로 봤을 때 빨갛게 보이는 이제 가짜 혈뇨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색소나 음식, 약물, 또 혹은 격렬히 운동을 하고 난 후거나 심한 감기가 걸렸을 때 소변이 빨갛게 일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비트라는 채소를 먹으면은 소변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눈으로만 봐서 이게 혈뇨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이런 요인들이 내가 최근에 이런 일을 겪진 않았는지, 뭐 약이나 이런 음식을 먹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고, 또 무엇보다 병원에 와서 현미경으로 보는 소변 검사를 시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이제 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암은 특히나 눈에 보이는 유관적 혈뇨는 암의 첫 증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방광암으로 진단된 환자분들의 80%가 이제 혈뇨를 초기 증상으로 보였다고 하고요. 혈뇨 환자의 10에서 20% 정도가 또 방광암으로 진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신장암, 전립선암의 주요 증상이기도 하고, 국내 이제 학회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방광암 환자가 10년 새에 47%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제 지도 교수님이신 박지영 교수님께서 MBC 뉴스에 하셨던 그 당시에 굉장히 핫했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고대 병원에 혈뇨를 증상으로 왔었던 125명의 환자분들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분이 이제 암으로 진단받았다는 그런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네. 저희 혈류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셨을 때 그냥 이제 진료 보는 의사가 하고 싶은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저희가 비뇨기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제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이고 2025년도까지 이제 꾸준히 환자분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질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네, 이 가이드라인의 과정은 크게 환자를 평가할 때 3단계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여기에 3단계 환자를 위험도에 따라서 이제 그에 맞는 검사와 대처 방법을 한다. 네, 이게 그 가이드라인의 취지입니다. 이제 혈류로 오시면은 감별해야 될 질환이 이렇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현미경 소변 검사로 진짜 혈류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나오는 혈류인지 아니면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는 혈류인지 이렇게 반복해서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뭐 예를 들어 이제 여성분들 많이 걸리는 방광염과 같이 이제 흔하게 이제 명확한 원인이 있을 때 그거를 치료하고 나서도 혈류가 소실이 되었는지 혹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방광염과 암이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고 나서도 반드시 재확인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그 외에 또 이런 또 요인들이 있으면은 그에 맞는 전문가로 저희가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여성 환자분들은 월경이나 질출혈 같이 이런 다른 곳에서 소변에 피가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방광에서 나온 소변에서 피가 섞여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카테터로 소변 검사를 실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분들은 실제로 방광염이 굉장히 자주 걸리죠. 근데 이제 방광염 때문에도 물론 혈뇨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혈뇨가 나왔으면은 '아 방광염 때문에 나왔구나.'라고 해서 방광염 치료만 받고 혈뇨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은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방광암 사망률이 남성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여성분들도 남성분들과 똑같이 위험도 평가를 받고 그에 맞는 검사와 대처 방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본인이 이제 유전적으로 신장암이나 대장암 이런 대장암과 같은 가족력이 있을 때는 이제 위험도 분류하는 무관하게 CT나 MRI 같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고 또 이제 이번 가이드라인이 2025년도에 업데이트되면서 제가 이제 꼭 한번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이제 고혈압이나 심장병 이제 같은 경우로 이제 아스피린, 뭐 플라비스, 와파린과 같이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건강검진이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혈뇨가 나와도 '아 내가 이런 약을 먹고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고 있어서 혈뇨가 나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경우가 또 꽤 많습니다. 이제 하지만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러한 항응고제 약을 먹고 있는 환자분들도 일반 인구와 똑같이 방광암과 같은 암의 위험이 있다고 하니 약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오지 않으면 안 되고 반드시 비뇨기과에 방문하셔서 이제 그에 맞는 평가와 이제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꼭 이번 강의에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물론 이제 혈류와 함께 단백뇨, 이형적 적혈구, 뭐 세포성 주형 이런 소견들, 뭐 부종 보이면은 신장내과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만성 신장병이나 이렇게 신장 기능이 감소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연구 결과에 보이는 것처럼 신장암이나 또는 요로상피암의 위험이 동시에 증가하기 때문에 비뇨의학과적 평가도 동시에 병행을 해야 된다를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슬라이드인데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서 이 표를 보고 환자를 분류를 하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한 거고 크게 환자를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이제 고위험군 이렇게 암 위험도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 외에 또 암의 위험 인자들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위험군으로 포함이 되려면은 여기 적혀 있는 모든 이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중간이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들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을 하면은 중간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2025년도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여성은 나이만으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는 하진 않지만, 남성은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은 이 자체만으로도 혈류의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니, 여기에 해당되는 남성분들이 혈류를 보였다면은 지체하지 말고 비뇨의학과를 방문을 하셔야겠습니다. 또 그 외에 눈으로 보이는 혈류, 그리고 30년 이상 담배를 피신 분들도 똑같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니까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제 혈류 평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위험군 미세 혈류 환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추가 위험 인자들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혈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가 기본이고요. 그 외에 추적 관찰을 하면은 충분합니다. 이제 중간 위험군 혈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은 중간 위험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특히나 이 자극성 하부요로 증상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 걸 보면은 여성분들이 자주 겪는 방광염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때문에 방광염 같은 이런 증상이 있는 혈류가 있을 때는 무조건 중간 위험군 이제 혈류 환자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뇨의학과적 평가를 받으셔야 한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고위험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추가 위험 인자랑 무관하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60세 이상의 남성, 30년 이상 담배를 폈을 때, 그리고 유관적 혈류를 보였을 때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앞선 저위험군과 중간위험군과 다르게 바로 방광 내시경과 함께 CT 요로 촬영술을 시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초음파는 건강검진 때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도 아프지 않고 방사선 노출도 없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검사고요. 신장이랑 방광의 구조적인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뿐더러 또 소변을 보고 나서 잔뇨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CT요로 촬영술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비뇨의학과 의사들이 주로 처방하는 특수 C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조영제를 혈관으로 주사를 했을 때 그 조영제가 소변과 함께 콩팥에서 빠져나오면서 방광까지 가는 길을 고해상도로 촬영한 CT입니다. 이렇게 3D로 재구성해서 볼 수도 있고, 이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초음파보다도 미세한 종양, 결석까지 이제 진단하는데 정확한 이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비용이 좀 비싸고 초음파에 비해서 방사선과 조영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한테나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히나 여기에 해당되는 고위험군 환자분들에게 시행을 보통은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련된 비뇨의학과 의사들만 시행하는 특수검사로 방광 내시경이 있는데, 방광 내시경이라고 한다면은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일자로 된 방광 내시경밖에 없어서 굉장한 통증을 느끼고 또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리고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에 맞춰서 이렇게 통증이 확실히 덜한 내시경 종류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통증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몸 안에서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 경성 내시경보다도 더 구석구석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검사는 5분 내외로 외래에서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짧게 끝나기 때문에 뭐 수면 마취라든가 전신 마취라든가 이런 거는 잘 하지 않고 요도에 마취 이제 젤리를 넣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방광 내시경이라는 것이 환자분들께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시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고위험군 혈류 환자들에게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치료할까요?
치료는 원인에 따라 다른데 이제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의사라면은 이제 적절한 치료를 선택을 하겠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감염이라면 항생제로, 돌이라면은 배출을 해야 되고 암이라면은 조기에 발견할수록 이제 예후가 좋습니다. 이제 모든 혈뇨로 온 환자들이 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혈뇨 평가를 했을 때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거나 혹은 뭐 일시적으로 나온 무증상 미세혈뇨거나 혹은 뭐 암 같은 이제 중증 질환이 아닌 뭐 가벼운 명확한 원인이 있을 때는 또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제 추적 검사로만 하는데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심한 출혈이 의심이 되거나 혹은 심한 감염 혹은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는 게 의심되는 이런 전신 증상들이 있을 때는 이제 투석과 같은 응급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바로 응급실로 오셔야 합니다. 이제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뇨가 있을 때, 혹은 이렇게 증상이 있는 혈뇨가 있을 때, 혹은 이제 내가 혈뇨가 있는데 가족분들 중에서 이런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암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 이제 담배를 오래 피거나 혹은 6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이러한 이제 암 위험 인자들이 있을 때도 이제 지체하지 말고 비뇨기과에 진료를 보러 오시는 것이 권고됩니다. 혈뇨는 네, 원인에 따라 예후가 굉장히 다르고요. 대부분은 양성 원인으로 예후가 좋지만 일부는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특히나 방광암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하면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완치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기 진단을 놓치면은 이렇게 병기마다 생존율이 뚝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학회 조사 결과 혈뇨가 있을 때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율은 60%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 말은 그 밖에 이제 40%에 달하는 환자분들은 이제 올바른 진료를 받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혈뇨가 있으면은 반드시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불편감이 없어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무통성 유관적 혈뇨는 오히려 암의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꼭 혈뇨가 있을 때 불편함이 없다고 병원에 이제 안 가면 절대 안 되고 이제 비뇨기과의 진료를 보러 꼭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이 강의의 또 주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뇨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뭐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라든가 뭐 규칙적인 운동, 뭐 도움이 되는 음식, 피해야 되는 음식, 주기적 건강 검진 이렇게 뻔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금연입니다. 특히나 이제 방광암 같은 경우는 흡연자의 방광암 발생 확률이 비흡연자보다 2배에서 7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대한비뇨기 종합학회에서 만든 방광암 5대 예방 수칙에서도 금연을 첫 번째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것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석을 예방하는 또 음식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 비뇨의학 학회에서 또 했던 저희 박지영 교수님과 더 서울비뇨의학과연 추민수 원장님이 해주셨던 강의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에 비욘디 결석 예방이라고 검색을 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립선암, 신장암 혹은 이제 방광암과 같은 비뇨기계 암에 좋은 음식, 피해야 되는 음식에는 또 저랑 이제 제가 이제 전공의를 했던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박지영 교수님과 또 식품 영양학을 전공으로 하신 뉴트리셔스 스튜디오 하주연 대표님이 함께한 강의가 영상이 있으니까 유튜브의 채널에다가 비욘디 비뇨기계 암 음식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쉽게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로 9살 남자아이 A군이 건강검진에서 미세혈뇨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미세혈뇨라고 한다면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혈뇨는 아니지만 이제 현미경으로 봤을 때 적혈구가 3개 이상 관찰되는
그런 혈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A군이 특별한 증상은 없고요. 또 단백뇨, 뭐 고혈압, 그다음에 그 외에 뭐 방광암과 같은 가족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뭐 그 외에 혈액 검사나 혈압 검사나 뭐 초음파 검사까지도 아마 했을 텐데, 그런 추가 검사에서도 이상 소견이 없었다고 하고, 이런 경우에는 정기적인 소변 검사로 경과 관찰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두 번째 사례, 30세 남성 B 씨는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소변이 빨갛게 변해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네, 여기 깜짝 놀란 그림이 있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전날 격렬한 운동을 했고 최근에 감기가 걸려서 이제 약을 복용했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뇨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은 이제 뭐 감염과 결석 같은 것도 있지만 운동, 약물, 음식 등 다양하게 이제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 혈뇨인지 확인을 일단 먼저 하려면 1차적으로 병원에 방문해서 현미경 소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교정할 수 있는 원인이면 교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추적 검사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사례로 62세 남성 C씨가 이제 통증 없는 혈뇨, 그래서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제 몇 달 뒤에 병원에 가보니까 방광암을 진단을 받았더랍니다. 또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고. 이제 혈뇨 중에서도 이제 무통성 혈뇨, 통증이 없는 혈뇨,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통성 유관적 혈뇨는 이제 방광암의 제일 흔한 초기 증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증상 있는 혈뇨보다 더 유념해서 병원에 가서 올바른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제 60세 이상의 남성이나 30년 이상 담배를 피신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바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비뇨약과에 방문을 해서 CT도 찍어보고 또 방광 내시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암을 조기 진단해야 치료 예후도 훨씬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네, 55세 여성 D 씨는 이러한 이제 소변 자주 보고 잔뇨감이 남고 뭐 통증도 있어서 이제 방광염 증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방광염 진단을 받았는데 항생제 치료 후에도 계속 혈뇨가 나오고 이제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광염 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자극성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 자극성 하부요로 증상이 이제 암 위험 인자의 이제 추가 위험 인자 중에 하나로 이제 적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방광염 유사 증상을 가진 혈뇨 환자는 또 중간 혈뇨의 중간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방광암의 가능성도 반드시 생각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있는 혈뇨는 이제 초음파와 더불어서 방광 내시경을 시행을 해서 반드시 이제 진단을 놓치지 않고 이제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꼭 방광암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유사한 이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뇨기계 질환으로 또 뭐 간질성 방광염이 있을 수 있고, 또 방광염이더라도 항생제 내성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환을 전문으로 보는 비뇨약과로 방문하셔야 이런 이제 진단 지연으로 인해서 뭐 사망률이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혈뇨가 있다고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매우 흔하게 발견되는 증상이고 대부분은 이제 가벼운 원인들이 많습니다. 또 보통은 이제 이상이 없고 혹은 간단한 치료로 하고 난 다음에 정기 관찰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부는 심각한 질환의 신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눈에 보이는 혈뇨는 10에서 20%, 미세 혈뇨 중에는 약 3%가 암 등 중증 질환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뇨 증상이 반복되거나 혹은 아까 말한 방광염과 같은 증상이 동반된 혈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비뇨약과 진료가 필요하고, 이제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꼭 병원에 방문을 하시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반드시 일단은 눈에 보이는 혈뇨가 있든 아니면 미세 혈뇨가 있든 하면 일단 병원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반복적으로 현미경 소변 검사를 받고 가짜 혈뇨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의 권고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시기에 추적 검사로 한 번 더 해보는 것이 좋고, 암은 무엇보다 조기 발견이 중요하니까 이러한 위험 인자들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비뇨약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 다 잊으시더라도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혈뇨 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이 비뇨의학과에서 진료를 제일 많이 보고 또 전문성을 갖춘 기구와 의사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는 전문과이기 때문에 꼭 혈뇨가 있을 때는 비뇨의학과에 방문하시는 것이 올바른 대처법이다. 네, 사실 이 메시지가 이번 강의의 이제 핵심이었고요.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강의는 다 끝났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씩 보고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흥님이 생리 중도 아니고 최근 성관계도 없는데 20대 여성인 제가 소변에 선홍피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여성에게 흡연 감염 때문인지 신장 쪽 이상 때문인지 감별이 가능한가요? 보통은 이제 소변 색깔로만 이제 소변 색깔이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장이나 요관이 위쪽에서 나오는 혈뇨는 이제 좀 검붉은색의 혈뇨라고 알려져 있고 이제 방광이나 그 아래쪽에서 나오는 혈뇨는 조금 더 이제 밝은 빨간색에 가깝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이렇게 그 어흥님이 이제 경험하고 계신 반복적으로 이렇게 혈뇨가 나오는 증상을 겪고 계시다면은 원인을 알려면 일단은 현미경 소변 검사부터 해봐야죠. 이게 실제 피가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원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초음파도 있고 CT도 있고 뭐 여차하면 이제 중간 이상의 이제 증상이 있고 중간 이상의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면은 이제 내시경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비뇨의학과에 방문을 해서 현미경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딸기바나나님, 혈뇨가 계속 반복되는데 요로결석이나 방광염 외에 어떤 병들을 의심해 봐야 하나요? 특별히 연령대별로 자주 나타나는 원인이 다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통 나이대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원인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경우는 성인 때부터도 물론 요새는 또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자주 나타날 수 있고 또 뭐 말씀드렸던 요로 감염 그 중에서 또 방광염이 제일 흔한 요로 감염으로서 혈뇨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딸기 바나나님이 어떤 연령대에 속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그 나이별로 이제 위험도를 분류를 하기도 하니까 일단은 반복되는 혈뇨가 있다면은 당연히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 가서 현미경 소변 검사 해보고 또 나이에 맞는 그런 또 위험도 평가를 해서 그에 맞는 검사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성분이라면은 이제 뭐 보통은 이제 나이만으로는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라 저위험군이라든가 중간위험군에 분류가 되면 초음파 검사만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늘님 안녕하세요. 방광내시경 너무 아플 것 같은데 수면 마취는 안 되나요? 네, 방광내시경이 아무리 이제 요새는 구부러지는 유연한 내시경을 사용을 한다 해도 역시나 통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제 간단하게 끝나기 때문에 이제 수면 마취로 하는 병원은 사실 많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종합병원 같은 곳에서는 수면 마취로도 원하면 할 수 있을 거고 병원마다 다르니까 잘 알아보고 이제 방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님 혹시 방광암이 진행되었다면 무조건 유관적인 혈뇨가 나오나요? 방광암인데도 혈뇨가 전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예, 이제 통계에 따르면은 방광암으로 진단된 이제 80%의 환자분들이 초기 증상으로 혈뇨를 겪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반대로 20%는 혈뇨를 겪어서 방광암으로 이제 혈뇨를 겪지 않았다고도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유관적인 혈뇨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다만 이제 유관적 혈뇨가 아니더라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분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뭐 흡연력에 따라서 혹은 다른 위험 인자에 따라서 방광암을 강력히 의심해야 되는 경우가 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하하하님. 비타민 C 먹으면 방광암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따로 있나요? 현재까지 비타민 C가 이제 먹었을 때 방광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도움이 되는 영양제도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연 하셔야 되고,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복슬님. 방광암 너무 무서운데 예방하는 방법 없나요? 물 많이 마시면 되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금연이 제일 중요하고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는 도움이 되지만 보통 이제 충분하다고 얘기하면 2에서 2.5리터를 이야기하고 뭐 갑자기 뭐 4리터, 5리터 이렇게 마신다고 해서 도움이 더 되지는 않고요. 이제 물 많이 마시는 게 절대적인 예방법은 아닙니다. 금연이 더 중요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먹지? 오늘 운동을 격하게 한 다음 날부터 소변이 약간 붉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0대 남성인데 이런 경우 단순한 운동성 혈뇨일 수 있는지 검사 없이 지켜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운동을 격하게 한 다음 날에 이게 소변이 빨갛게 보이는 경우는 이제 드물지 않습니다. 이제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고, 이제 단지 그래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되, 단지 이게 진짜 혈뇨인지 아닌지가 확인을 하려면 현미경 소변 검사는 받아봐야 하고, 또 이제 반복적으로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혹은 다른 증상이 있다면은 일단은 병원은 꼭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강검진에서 혈뇨가 있다고 하는데 병원 가나 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이번 강의의 이제 핵심 메시지였죠. 네, 혈뇨가 있으면은 혈뇨 진료를 제일 많이 보는 비뇨의학과에 가시는 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평가를 받는데 유리하고, 또 너무 그렇다고 이제 처음부터 걱정을 하고 가시지는 않으셔도 좋고요. 대신에 이제 또 환자분에게 맞는 이제 검사를 받고 또 그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비뇨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희님, 선생님 방광암 치료에서 미국은 키투르다 쓰다 다시 재발하면 네, 어, 그런 약을 사용을 하는데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나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이제 함께 해주시기로 하셨던 이제 박지훈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실 내용인데, 네, 이거는 따로 이제 사실 이제 저보다는 그렇게 좀 더 이제 암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님이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광암은 유전인가요? 어, 네, 방광암은 사실 환경적 요인이 더 중요하고, 사실 유전성은 일부 신장암과 같은 경우에 더 중요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물론 이제 가족분들 중에서도 방광암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위험도가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방광암 자체가 유전암으로 분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원참치님, 40대 중반 회사원입니다. 최근 소변에 피가 섞여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 통증도 없고 한 번만 그랬거든요. 이런 무통성 혈뇨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네, 이제 강의 내용 중에 증상이 이제 불편하지 않은 무통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무통성 유관적 혈뇨가 이제 암에 오히려 더 암을 시사할 수 있는 이제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물론 이제 나이는 이제 많이 이제 아직은 이제 고령은 아니시지만 그래도 유관적 혈뇨는 그 자체로도 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지나치면 안 되고 꼭 병원 가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나영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만약에 육안으로 안 보이는 혈뇨가 있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겠지만 검진을 안 받으면 본인이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 혈뇨는 이제 미세 혈뇨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미세 혈뇨를 알려면은 소변색으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광암을 예방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질문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하나가 더 있네요. 건강이 최고님. 요양원에 입소하신 어르신께서 발열 증상과 함께 혈뇨 증상이 있는데 기저귀를 착용하고 있으면 빈번하게 나타나나요? 어, 이제 기저귀 자체가 이제 착용하는 것 자체가 혈뇨를 유발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활동도 조금 젊은 사람에 비해서 잘 못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발열도 있으신 걸로 이제 보여지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혈뇨와 동반된 발열 증상이면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일단은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증상이 있는 혈뇨기 때문에 진료를 받으셔야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저귀를 착용한다고 해서 혈뇨를 유발하거나 혹은 감염이 자주 걸린다거나 이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해드린 것 같고, 이번 강의 내용이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했을지는 이제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